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가 많죠. 네. 금융권 소식부터 전할까요? 코스닥이 1000스닥을 달성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06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예. 오전 9시 59분쯤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분간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이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지수 1000포인트를 넘은 거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이후에 약 4년 만에 예. 처음입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거는 기관 투자였습니다. 기관이 약 2조 6천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예. 외국인도 한 4천억 원 넘게 샀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1,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요. 코스닥 로봇 대장주라고 불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20%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원래는 2차 전지 주지만 로봇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면서 모두 로봇 수혜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에 가려져 있던 코스닥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로봇 산업과 배터리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반면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48포인트 내린 4,949.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돌아가셨죠? 예. 네, 그 민주당에서 이제 킹메이커라고 불리던 분이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던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예. 향년 73세십니다. 이 공무 출장 중에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심정지를 일으키시면서 쓰러져서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7선 의원이고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의 킹메이커 구심점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신은 내일 오전 7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사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친 외곽형 정치인이었는데요. 민주당 내 지지 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른바 이해찬계 의원들을 통해서 이재명의 원내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긴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계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장례는 사회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5일 동안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이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별세했을 때 이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장례 의식입니다. 예. 앞서 2011년에는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사회장을 지냈고요. 2019년엔 고 이희호 여사 장례도 사회장으로 엄수된 바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 기간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요. 각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전국 지역위원회에서는 이 전 총리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의 시신을 직접 맞이하고요.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을 맞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 민주당은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열 예정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국회에서 간단히 열었고요. 예. 민주당 초선 모임도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모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미뤄졌습니다.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여야 합의로 일정을 미루기로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 요새 최고의 뉴스 중에 하나는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합당 논란인데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예. 흡수 합당은 안 된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양당 합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걸 두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흡수 합당이라는 뜻이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그 서왕진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회의에서 조 총장의 언급은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그 당의 명칭이 이름이 민주당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되면 이건 흡수 합당 아니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이 매우 전격적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다. 예. 그런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 예.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하게 증폭되는 길이라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예. 고민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조국 혁신당 당무회의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합당 관련 협의에 대한 전권을 조국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는 전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네.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해찬 전 총리 애도 기간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흡수 합당 같은 문제는 논의하기에 매우 이르고 적절치 않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합당 실무는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초기부터 양당의 이 신경질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당 과정까지 순탄치 않을 네.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 3부에서요. 김용민 의원 모시고 이 어떤 민주당 측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 내렸군요. 결국은. 예.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 결정을 예. 내렸습니다. 이 탈당 권고라는 이 징계 결정은 뭐냐면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는다면 예. 자동으로 제명되는 중징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권고가 말이 권고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명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 방침으로 보입니다. 예. 이 결정문을 읽어보니까요. 예. 우선 문제된 발언에 증거가 있었냐? 네. 그래서 여기에 각 언론 인터뷰 기사나 라디오 출연 내용,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 차고 예. 넘친다. 예. 그러면 당원 당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동이냐? 예. 자, 모두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 다시 말하면 예. 자기네 당 당원한테 예. 망상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예. 장동혁 대표한테 자신의 영혼을 판 사람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예. 했다거나 파시스트적이다 이런 예. 단어를 써서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었다. 예.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 뭐 이렇게 좀 적시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사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중징계 사유를 또 내놨습니다. 예. 특히 고위 당직자였던 피조사인 그 김종혁 전 예. 최고위원이 구성원을 분열시켰다면서 이제 정보 심리전에 나오는 적극 조치 기법, 메신저 타격 이런 전문용어로 중징계 사유를 밝히기로 네.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성원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없으므로 선례를 위해서 중징계한다 이런 내용도 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요. 네. 만약에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다면 정당을 탈당하여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 예. 이런 게 결정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말은 국민의힘에 있으면은 표현의 자유나 잘 양심의 이해가 안 자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뭐 이렇게 거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이게 논란이 좀 예상됩니다. 예. 사실 원래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던 날입니다. 예. 근데 마침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명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거고요. 예. 미뤄졌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제명 반대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대규모로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조치와 맞물려서 이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이번 주말을 기해 극심해질 것으로 예. 전망됩니다. 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결국은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예.
어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예.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수석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봤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예. 이제 지명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여기에 이어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3명이 예. 낙마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부실한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이 후보자 낙마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게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 입학 문제였는데요. 이거 부동산이나 이런 입시 비리 유형 의혹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예. 이슈들이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보좌관의 막말 녹취 같은 거는 사실은 청와대가 전혀 알기 어려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몰래 갖고 있던 거를 예. 자기 진영에서 이제 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폭로를 한 거죠. 이제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청와대 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든지 인사 담당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이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렇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국민의힘 예. 사람이었죠. 거기서 삼선이죠. 예.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 제기도 없었고 예. 5번이나 이제 공천을 받은 그런 분인데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예. 하지만 이제 여권에서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으로 지지율 상승을 예. 기대했었는데 이제 이해운 논란이 결국에는 이제 지지율 제자리 걸음에 그치게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 예. 때문이죠. 옛말에도 이제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네. 재판이요. 오늘 처음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박성재 전 장관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검토했고요. 또 교정시설, 그러니까 이제 수감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로 출근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죠. 예. 이 박 전 장관의 첫 공판이 특히 관심을 끈 이유는요. 이 재판의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네. 때문입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이죠. 그 12.3 비상계엄이 왜 내란인지를 명확하고 정밀하게 법리 그렇습니다. 분석해서 예. 국민들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런 분입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요. 비슷한 혐의,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 박성재 전 장관도 중형을 면하기 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통령실로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고요. 예.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그 다음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여기에 모두 참석한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전 총리 판결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에 예.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한테 이 참석자들의 서명 작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보면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이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 이런 내란 관련 혐의 말고도 김건희 씨로부터 2024년 5월 자기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런 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 이런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겁니다. 네.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예. 그리고 바로 그날 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형사기획과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수사 상황을 실제로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보다 그만큼은 네.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항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그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1심 법원한테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이제 법리 적용 문제,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사유가 적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23년이 구형됐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법리를 좀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항소 내용은 이제 아마 2심 법원에 제출하게 될 항소 이유서에 자세히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란 특검팀도 역시 1심 판결 그 무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는 이건 무죄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도 항소를 해서 2심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국민의힘이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 법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소식도 눈길을 끌던데요. 검찰이 또 사고 친 것 같습니다. 뭐냐면 700억 원 넘는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했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놀라운 뉴스죠. 700억 원. 광주 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수사하면서 사이트 운영자 등한테 압수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걸 검찰이 잃어버린 거고요. 광주 경찰청이 당시에 320여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고요. 이걸 전자지갑 형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광주지검이 이걸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주기적으로 압수물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작년 12월 자체 확인 결과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 비트코인들이 아까 제가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 중이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저장 장치입니다. USB 같은 이런 저장 장치에 담겨서 이제 물리적인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돼 있었는데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검찰 해명은 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명. 이게 제가 잘 이 분야는 모르지만요. 이게 연결이 항상 돼 있었던가요? 계속 이게 어떤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피싱 피해를 당할 수가 있나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검찰 내부에 누군가가 이 USB를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피싱 당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접속을 안 하면 물리적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검찰 설명대로 주기적으로 압수물 확인을 하려면 비트코인 320개가 그대로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전자지갑 상태로는 확인이 어려우니까 이제 USB를 꼽은 거죠. 컴퓨터에 꼽아서 확인을 하다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웃긴 게 검찰이 피싱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질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피싱을 당했다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거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분실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너무 약간 황당한 뉴스긴 한데요.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다 비트코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분실 사고를 지금 은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법무부, 검찰청 이렇게 비트코인 검색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상급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지금 지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지난 2024년 12월에도 김건희 게이트 관련 수사에서 확보해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다발 증거물 띠지 이거 분실했던 검찰의 반복되는 관리 실패다. 검찰의 총체적 난국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잃어버린 건지 책임자는 누군지 이런 걸 공개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싱 피해를 당했다니요. 이것도 웃기고. 이게 피싱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건 그냥 가만 연결 끊긴 상태에 놔두면 영원히 보관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무슨 확인하려고 연결했다가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그 상황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뭘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저희로서는 참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검사들이 공소청 법을 놓고선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뭐 기소율이 떨어진다 뭐 예.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이 압수해 온 거를 예. 제대로 보관도 못하는 검찰, 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요. 네.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 미네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에 르네 굿, 지난 24일에 알렉스 프레티, 모두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민자들도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에 잇따라 숨지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단속 요원들을 위협했다. 예. 그리고 뭐 총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예. 현장 촬영 동영상, 그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이 민주당 소속 전 미국 대통령들이 예. 시민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알렉스 프레티 사례는 가슴 아픈 비극이다. 또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 단속국, 뭐 영어로 아이스라고 보통 부르죠. 예. 이 연방정부 요원들이 미국 주요 도시의 주민들을 위협하고 예.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보이는 이런 전술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펼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정당하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의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네. 이러면서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뭐 미국인들의 자유와 이제 민주가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뭐 이걸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국민을 향해서 실탄을 쏴서요. 하, 이거 참. 예. 그렇습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 끔찍한 장면들이다.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평화로운 시위대와 시민을 폭행하고 예. 최루탄을 쐈다. 우리가 250년간 지켜온 자유를 포기한다면 다시는 되찾지 못할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 일어서서 예.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 나라가 여전히 국민의 것임을 보여줄 때라고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면으로 저항을 촉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예.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공화당의 빌 캐시디 연방 상원 의원이요. 이민 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 예. 연방 정부와 주 수사 당국의 완전한 합동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톰 틸리스 연방 상원 의원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